방금 소개받은 한방대학교 김준영입니다. 이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또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요. 북핵 문제 해결이 점점 난망해진다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리고 9.19 공동성명이라는 최고의 모델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가고 시간을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장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발제를 토론을 부탁을 받았는데, 제 전공 위주로 한미동맹, MD 전작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일 독립변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에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은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거의 대미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전혀 없는 한미관계에서 우리가 미국 한미동맹은 철저하게 미국의 세계 전략에 부속화가 되고 있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또 이것이 이 남북 문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하고, 사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 탈냉전이 오고부터 일어났던 문제인데, 그 두 진보 정권은 그거를 상당 기간 지연시키고 이걸 버텨왔는데, 이명박 7년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한미관계에서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 이제 또 이명박 정부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상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주한미군이 필요할 리가 없겠죠. 미국이 과연 대북 억지를 위한 동맹을 한국에서 2만원 군사들을 둔다는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GDP가 북한의 40배가 넘는데, 군 지휘자들이야 자기들 지휘 때문에 지금도 단독으로 붙으면 진다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국내 정치용이고, 사실 미국으로 봐서는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문제가 특히 탈냉전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부시 대통령 때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미국의 능력이 단순히 주둔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8시간 내에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미국의 군사기술이라면 구태여 한국에 이렇게 둘 필요 없다. 줄이자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줄이는 부분을 한국이 인정을 하고 이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을 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저항하다가 조건을 따라서 나중에 허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전작권을 그때 미국이 우리한테 사실 돌려주려고 했던 이유도, 니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이 부분을 해라, 우리는 주한미군을 다른 걸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좀 주한미군을 활용한다는 생각은 비슷한데, 이거를 동북아 전체로 동맹을 묶어서, 그 중에서 한미일 동맹을 묶고 거기에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더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MD입니다. 왜 MD가 중요하냐면, MD는 특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드를 여기 한국에다 하면 중국의 핵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또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전적으로 미국 편에 속했는데 한국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 전작권 문제를, 미국이 사실은 한국이 이런 삼각동맹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버리려고 했던 전작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운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데, 그런데 미국이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달라고, 우리가 계속 갖겠다 하면 우리가 뭘 받아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로 꽃놀이 패죠. 주고 싶었는데
또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의 지금 한미 이슈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죠. 그 다음에 비행기 공군은 다 100% 따라가죠. 한미 이렇게 미군이 주둔 비용도 계속 올리고 있죠. MD도 미국 하는 대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 미국을 계속 변호해 줍니다. 이 MD는 미국, 중국이 여러 요소로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은 금지선은 MD 설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전까지는 한국이 MD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세운 것이 KAMD 한국형 미사일입니다. 이 한국형 미사일은 사실상 이 저고도에서 방어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20조를 들여서 한다는 이것도 사실상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무기를 사고 미국과 상호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더더욱이 사드는 이게 중고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설치하면 그것과 같이 오는 뭐 군사적 용어이긴 합니다만 X밴드 레이더라는 것이 중국의 동쪽 해안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탐지해낼 수 있어요. 만약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전 세계에서 미국 바깥에서 배치하는 첫 나라가 됩니다. 처음에는 물론 주한미군의 손에 들려오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한국이 구입하게 될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트렌드를 한번 보십시오. 전략적 유연성, 그 다음에 KAMD, 그 다음에 전작권 가져오죠. 그 다음에 사드 가져오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점점 우리는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태까지 미국의 전체 운용에 방해가 됐던 것이 한일 관계의 악화였거든요. 근데 이 한일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 3국 정상회담 아직도 우리는 화난 모습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빗장은 다 풀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돈 적게 들고 중국을 견제하고 자기들은 바쁜 우크라이나와 이란과 그리고 지금 어딥니까?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IS, 세 가지인데 IS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란 핵 문제. 지금 공공연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란 핵 문제는 이란 아직 핵을 안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을 설득할 여지가 남았다. 이 말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은 핵 소유를, 핵 보유를 미국은 이미 인정했다는 것이고, 한국을 의식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진 것이 미국에게는 MD를 구성할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꽃놀이표를 쥐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 연설에서도 보시고 봤듯이 한국이 미국의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가 전혀 미국의 지금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반응과 한국의 반응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사실 북한은 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크게 달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존재감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도발하는 거겠죠. 북한이 자기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은 도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남한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좋게 얘기하면 우리의 틈이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온 신뢰 프로세스를 미국이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명박하고 다른 거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와 앞서서 북한하고 대화하려는 거 아닌가를 끊임없이 확인했고, 한중 관계를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설계와는 다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이 박근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충성심을 보여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우선순위가 떠났을 때, IS 때문에 바쁠 때 만약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초기에 자기의 미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했다면 정말 역사적인 비전으로 자기의 공약으로 신뢰 프로세스를 한다면 지금 틈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의 틈이 생겨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틈이 생긴 것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다른 모든 공약처럼 정세하지 않겠다, 복지, 경제민주화
다 약속처럼 결국 대통령 되기 위한 그야말로 공약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남북관계 이 통일 대박로 숨가쁜 제안들이 많죠. 지금 제안이 한 100개 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통일부도 모르고 외교부도 모르고 그 다음은 모르는데 실체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실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흡수통일론, 독일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권입니다. 그 외에는 이 대통령의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은 핵개발, 핵 증대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진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려면 또 도발을 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3년 반을 더 견뎌야 하고, 그 3년 반에 잃어버리는, 더 망가지는 남북관계, 한반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사드가 이미 저는 KMD도 미국의 MD에 참여하기 위한 은폐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드까지 만약에 저는 그게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배려를 해서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MD 참여를 바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드와 MD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시민, 그 국민들의 공론화시켜라. 이건 우리 없이 그냥 스를 정말 발을 들이미는 방식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데가 제가 나와서 토론이나 발제를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들어야 할 사람들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건 이상입니다.